할머니, 양치한 거 맞아요? 입냄새가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건강멘토 장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중 하나인 입냄새, 특히 특정 음식이 어떻게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표정이 살짝 찡그려지거나 스스로 입을 가리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 입냄새 문제는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든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깔끔하고 상쾌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이러한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즐겨 먹고 마시는 수많은 음식 중에서 입냄새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자세히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입냄새 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장박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마늘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음식에서 마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식재료이죠. 김치, 국찌개, 각종 반찬 등 거의 모든 한식 요리에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늘이 입냄새의 강력한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 놀랍게도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 그리고 부추 같은 독특한 향을 가진 채소들은 공통적으로 황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황화합물은 입안의 세균과 만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 VSCS이라는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류 메틸설파이드라는 성분은 우리가 아무리 식후에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가글을 해도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입안에 남아 입냄새를 지속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AMS 성분은 단순히 입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 과정을 거쳐 장에서 흡수된 후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여 대사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냄새를 유발하여 호흡을 통해 폐를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식사 후 양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입안이 침침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나 불쾌감을 줄까봐 걱정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마늘 요리를 즐긴 후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음식군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우리가 매일 즐겨 마시고 먹는 유제품들이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제품에 함유된 단백질, 특히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 같은 아미노산은 혀에 서식하는 현기성, 그람음성 세균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됩니다. 이 세균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활동하며 유제품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황화합물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입냄새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유를 마신 후 입안에 텁텁하고 끈적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유제품을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과 함께 입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뜻한 식탁에 단골 손님 하지만 뜻밖의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통조림 참치입니다. 통조림 참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자 샐러드나 샌드위치, 심지어 김치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해산물 특유의 비린 냄새에 더해 금속 캔에 보관되는 과정에서 산화가 더해져 더욱 강한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특히 캔을 개봉한 후 산소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가속화되고 이는 황화수소와 같은 휘발성 유황 화합물을 생성하여 불쾌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치 샐러드나 참치김치찌개 등을 먹은 후에 유독 입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바로 이런 화학적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식후 달콤한 유혹, 사탕 역시 입냄새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탕이 충치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입냄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탕의 단 성분은 입안의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설탕을 분해하여 산을 생성하고 이 산성 환경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사탕을 오랫동안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그만큼 설탕이 입안에 오래 머물게 되어 세균 증식과 산성 환경 조성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사탕을 자주 먹는 습관은 충치뿐만 아니라 입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커피와 술도 입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아침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술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는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음식물 찌꺼기를 중화시키며 구강 내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침이 부족해지면 혐기성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활동하며 불쾌한 황화물을 생성합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탈수 작용을 일으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세균 증식을 촉진하여 입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맥주나 와인 등은 당분도 함유하고 있어 세균의 먹이가 되고 이는 더욱 복합적으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 혹시나 입냄새가 날까봐 걱정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감귤류 같은 산성이 강한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이 입안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번식하여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들이지만 섭취 후에는 입안을 깨끗이 물로 헹궈주거나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땅콩버터도 입냄새를 유발하는 복병입니다. 땅콩버터는 끈적하고 걸쭉한 특성 때문에 혀와 입천장에 쉽게 달라붙어 끈적한 단백질막을 형성합니다. 이 단백질막은 박테리아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땅콩버터지만 먹은 후에는 꼼꼼한 양치질과 혀클리너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정 음식들 말고도 입냄새를 유발하는 다른 근본적인 원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구강위생 불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양치질을 한다고 하지만 꼼꼼하지 못한 칫솔질은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를 남겨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나 잇몸, 경계 부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은 세균의 온상이 되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됩니다. 또한 설태 역시 입냄새의 강력한 주범입니다. 혀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는 곳입니다. 특히 혀 뒤쪽 13부분에 많이 서식하는 혐기성, 그람음성 세균들이 설태에 포함된 단백질과 펩타이드를 분해하여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심한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만 하고 혀를 닦는 것을 소홀히 하는데 혀클리너를 사용하여 설태를 제거하는 것이 입냄새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닌 구강질환이나 전신질환이 입냄새보다 심각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주질환인 몸병, 충치, 사랑니, 주변 염증, 구강암 혹은 불량한 포철물 등 구강 내에 문제가 있다면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기 쉽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들이 입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잇몸 질환은 입냄새의 대표적인 원인이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양치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인 입냄새가 있다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신질환으로는 당뇨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포도당을 분해하지 못하면서 케톤체라는 강한 휘발성 물질이 발생하여 독특한 단내나 과일향과 비슷한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혈액 속 케톤체가 폐를 통해 호흡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성 비부비 동염 축농증이나 편도 결석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은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는 콧물 후비로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냄새를 유발하고 편도 결석은 편도선에 생긴 작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 돌처럼 굳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강 위생에 신경 써도 입냄새가 지속되므로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보,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청결 유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칫솔질은 물론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치실 사용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혀에 쌓이는 설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므로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의 팩트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혀클리너 사용은 입냄새를 줄이는데 상상 이상의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구강청결제 가글을 사용하여 입안의 세균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아연지엔이 함유된 가글은 입안의 황화합물을 중화시켜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는 구강청결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글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칫솔질과 치실 사용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음식물 찌꺼기를 중화시키며 구강 내 산도를 조절하여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아침에 입냄새가 심해지기 쉬우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중에도 물을 마셔 음식물이 입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흡연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담배의 독성 물질이 구강 내 환경을 악화시켜 입냄새를 심화시킵니다. 담배 연기 자체의 냄새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침 분비가 줄어들고 구강 건조증이 유발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연은 입냄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입냄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고 침 분비를 억제하여 입안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간접 흡연이나 음주 역시 입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장시간 공복은 침 분비를 줄어들게 하고 위산 역류를 유발하여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간격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병원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된 구강 위생 관리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입냄새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민된다면 이는 특정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 충치, 사랑니, 주변 염증과 같은 구강질환은 물론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위식도, 역류질환, 만성 피부비동염, 편도, 결석 등 다양한 전신질환으로 인해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편도결석의 경우 스스로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구강 위생과 상쾌한 숨결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위해 건강멘토 장박사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입냄새 고민을 해결하고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